지금 질문하신 게 우리 기업들은 과연 우리 학생들을 어떤 학생들을 선호할까? 바로 여기서 해답이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안녕하세요. 산업경영공학과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영수 교수입니다. 저는 경영학과 경영정보를 전공했고요. 그리고 현재 산업경영과 관련된 과목을 강의하고 있어요. 네, 저는 기술거래사와 기술사업가치평가사라는 자격을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학들이 교수님들이 연구개발한 결과를 학교에서 그냥 보유하고 있는 기술들이 많은데, 그러한 기술들을 필요로 하는 기업들과 연계해서 그런 기술이 이전되어서 산업에 잘 이용이 되고 또 이윤을 창출하는 그런 일이 참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기술 거래사라든가 기술사 가치평가사라는 이 자격을 좀 더 활용시킬 수 있는 것이 어디가 있을까라고 해서 항시 거기에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저의 관심 분야라고 하면은 바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그 다음에 또 기술 경영, 흔히들 MOT라고 하죠, 그죠? 매니지먼트 오브 테크놀로지, 그 다음에 비즈니스 모델링, 이런 쪽이 제가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연구하는 분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산업경영공학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공학과 사회과학이 융합되어 있는 과목이라고 저는 봅니다. 최근에는 기술과 학제가 서로 융합이 되어서 미래의 어떤 신성장 동력을 계속 추구하는 그런 추세로 나아가고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 산업경영공학과는 이미 다른 전공보다 훨씬 더 앞서 나간 그런 전공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을 해요.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이미 각 우리 산업계뿐만이 아니라 우리 실생활 속으로도 이미 완전히 들어와 앉아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우리 산업경영공학이라는 이 전공은 저의 관심 분야이기도 하지만은 또한 제가 경험했던 그 기업, 그 산업사회에서의 그런 그 경험치와 학문을 좀 더 결합시키면은 우리 학생들이 좀 더 원하는 그런 현실적인 답을 내가 제시해 줄 수 있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에서 산업경영공학을 선택을 한 거죠. 가장 현실적인 또 닥친 문제들이죠. 학위를 취득하고서 계속 학교에 계셨던 교수님들도 많이 계시고 그렇죠. 그런 반면에 저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셨다시피 기업에 오랫동안 근무를 하다가 교수에 합류한 케이스예요. 어찌 보면은 기업의 그 생리라든가 이런 것을 좀 더 다른 분들보다 좀 많이 알고 있는 교수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가장 궁금해하고 있는 취업, 창업과 관련된 과제와 관련해서 제가 좀 더 현실적인 답을 드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질문하신 게 우리 기업들은 과연 우리 학생들을 어떤 학생들을 선호할까라는 내용이 좀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죠. 우리 학생분들을 만나 뵈면은 막상 졸업 예정자로서 또는 졸업하고 나서 취업을 하려다 보면은 전부 기업에서 경력자를 뽑더라. 그런 얘기 들으면 학생 입장에서는 매우 황당하죠. 자, 그것은 결국엔 무슨 뜻이냐면 제가 기업에 있었던 경험을 이렇게 돌이켜보면은 기업의 입장에서는 그만큼 절실한 명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게 무슨 뜻이냐? 새로운 사람이 우리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되면은 그 즉시 현장 투입이 돼서 바로 활동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좋은 사람이면 좋겠다라는 그런 뜻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봐야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기업에서 계속 경력자만 뽑고 저야말로 신입사원을 전혀 뽑지 않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 마음속에는 그런 기업의 그 바람이 같이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신입사원을 뽑게 되면은 신입사원을 교육을 시키고 그 다음에 교육 과정을 거친 다음에 현장에 투입이 돼서 그 다음에 회사 업무를 하는 그 기간 자체가 굉장히 아쉬워하는 거예요. 가능하면은 즉각적으로 현장에서 바로 활동에 들어갈 수 있는 사원이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이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죠? 자, 그렇다면 과연 그런 기업에 우리 학생으로서 기본적으로 먼저 준비해야 될 게 무엇인가 라는 걸 생각했을 때 바로 여기서 해답이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 해답이란 무엇일까? 바로 우리 산업 경영공학 전공 학생이라면은 이러한 전공을 선택한 학생으로서 기본적인 자격이 있죠. 공학 인정 프로그램 수료라든가 또는 거기에 수반되는 그 필수적으로 따야 되는 자격증들이 있죠. 그런 자격증들을 철저하게 따는 것은 기본이에요. 그죠? 근데 그런 기본을 다 마련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입사 지원하게 되면은 별 차별성이 없어요. 그죠? 다른 또 좋은 학생들도 또 그 회사에 지원할 테니까 거기에서 우리 상공과 학생들이 좀 더 뛰어난 차별화를 보기 위한 게 필요하다는 거죠. 기업들은 대기업이건 중견기업 간에 인재를 뽑는 그 과정이라든가 생각하는 마인드는 굉장히 비슷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수도 없는 캔디데이트, 지원자들을 면접을 보게 되거든요. 그럴 경우에 그 안에서 뭔가 특별한 학생을 뽑고 싶어 하고 그러한 사람이 우리 회사에 들어와줘서 회사 발전에 기여해 주길 바라는 거죠. 하나 예를 들어 볼까요? 어느 학생을 제가 면담을 했는데 그 학생한테 질문을 했어요. 졸업하면은 어떤 회사에 취업하고 싶어요? S전자에 가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칩시다. 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죠? 자, 그렇다면은 구체적으로 내가 졸업 후에 S전자에 입사하기 위한 조건을 갖춰야 되겠죠. 그죠? 실제로 S전자를 예로 들다 보면은 정말 국내에 유수한 인재들이 다 모이게 되거든요. 거기에서 과연 똑같은 모양, 똑같은 모습을 한 우리 졸업생들 중에서 S전자 임원들은 어떤 사람을 뽑게 될까? 라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 학생한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학생께서 만약에 졸업을 해서 예를 들어 S전자에 입사를 하게 된다 그러면 학부 졸업의 경력을 가지고서는 지금 아마 S전자에는 석박 출신이 학부보다 어찌 보면 더 많을 수도 있는 정도로 석사, 박사가 포진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럴 경우에 만약에 거기에 지원해서 혹시나 입사가 된다 하더라도 그 S전자의 큰 건물 중에서는 아마 근무하게 되는 것은 우리 전공을 따진다면은 어떤 시스템 관리라든가 또는 기초 플랜트에 대한 어떤 유지 보수 거기에 투입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럴 경우에 그 건물의 지하에 있는 시설들이거든요. S전자는 거기는 플랜트 기본 시설이 있어요. 아마 거기에 방진 방호복 입고 들어가서 한여름에 아마 하루 종일 걸어다니고 점검하고 하는 그런 일을 아마 하게 될 것이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꿈꾸는 어떤 그 상층에서 그 개발을 하고 또는 그 지원을 하고 하는 그런 업무는 아마 맡기가 어려울 거예요 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게 사실 현실이거든요. 그런 업무에 또 적성이 맞는 사람도 있지만 회사에 입사해서 좀 더 나은 포지션 또 내가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는 그런 일을 맡고 싶을 때는 뭔가 다른 사람보다 차별화된 차별점을 그 사람들한테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럴 경우에 학생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학생께서 지금 이제 전공한 우리 전공 과목 외에 실제로 노력한 게 뭐가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별로 없어요. 그냥 막연히 거기에 입사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제가 제안한 방법은 이런 게 있었어요. 그 인턴십이라든가 현장 실습을 할 때 우리 전공과 관련이 좀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관련이 있는 예를 들어서 특허 법률 사무소에 가서 인턴십을 하면 좀 어떻겠느냐라는 제안을 했죠.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특허 사무소에 가면 그 안에서도 하는 일 중에서 기존의 특허 내용 중에서 어떤 그 등록된 특허가 과연 이 특허가 기술성이 얼마큼 있는 것인지 또는 권리성을 얼마큼 확보된 것인지 그죠?
이런 등등에 대한 특허 권리 분석하는 업무가 있다. 우리 학교에도 뭐 지식재산학과가 있잖아요. 다른 과에서 그런 일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지원할 때 나중에 이력서상에다가 그 내용을 쓸 수가 있겠죠. 면접관들은 대동소이한 그런 서류를 수도 없이 접하게 되거든요. 그럴 경우에 그런 새로운 일을 수행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느꼈던 일을 그 이력서에 집어넣게 되면은 이 친구 봐라, 새롭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새로운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게 벌써 차별화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게 어찌 보면은 입사하는데 좋은 전략도 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조언했던 그런 기억도 나네요.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이 아마 연속이 될 것 같아요. 그죠? 이번 질문은 우리 전공에서 요구하는 기본적인 스펙, 아까 얘기한 그런 거 외에 현장 실습 참여, 현장 실습 프로그램에 참여한다든가 인턴십 참여를 저는 적극적으로 권장합니다. 애초에 그 입사할 때 사람부터 먼저 보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그죠? 서류로서 먼저 평가가 돼요. 그 서류에 다른 지원자와 차별화되는 내용이 강하게 기재가 됐을 때 벌써 서류 합격이 성공률이 굉장히 높아지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면접관들로부터 그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받는 것이 굉장히 유리한 어드밴티지가 되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배우는 전공 필수 과목들이 중요한 과목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물류라든가 SCM이죠.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 또 여러 가지 생산관리, 이런 프로그래밍, 이런 중요한 과목들이 있어요. 이거는 기본이에요. 이런 기본을 충실히 하면서 나머지 내용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서 이 앞으로 취업을 할 때 우리 전공에 국한되어 있는 곳만 여러분들이 취업 장소를 찾다 보면은 그 스코업이 굉장히 좁아지게 되거든요. 그죠? 그러니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본 우리 전공은 열심히 해놓되 마음을 열어라 라는 얘기죠. 산업경영공학이라는 이 학과명이라든가 또는 전공 과목의 그 명칭에 너무 얽매이지 마라. 그래야지 선택의 폭이 매우 넓어진다 라는 것이죠. 실제로 기업들이라는 것은 말이죠, 종합 세트예요. 그 안에는 매우 다양한 전공의 사람들이 매우 다양한 일들을 모두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꼭 전공한 이 과목에 국한된 그런 직업만 선택하겠다라고 고집을 하게 되면, 물론 가장 이상적이긴 한데, 고집을 하게 되면 나중에 졸업 후에 그 회사 선택하기가 매우 제한적이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우리 전공을 열심히 배운 내용을 다른 영역에 가서라도 이 배운 영역이 다 발휘가 될 수가 있어요. 회사라는 건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취업을 만약에 준비한다면 너무 스코프를 좁게 해서 얽매이지 말고 마음을 열고서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나는 이 전공을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면 매우 좋은 그런 사회 진출이 되지 않겠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